이른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 화면만이 어둑한 작업실을 밝히고 있었죠. 나 이현석은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영상 편집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온 광고 영상 하나를 완성해야 했거든요. 문득 시계를 보니 6시 30분. 지수가 일어날 시간입니다. 현석아, 커피 마실래? 한지수, 내 아내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지수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내가 작업에 빠져 있을 때면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밀곤 했죠. 그녀의 손끝에서는 항상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왁싱샵을 운영하는 탓에 손 관리에 유독 신경 쓰는 지수였습니다. 고마워. 오늘은 좀 일찍 출근하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예약이 있어서. 요즘 왁싱샵이 잘 돼서 말이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약이 꽉 찼어. 그녀의 얼굴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3년 전 작은 왁싱샵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우리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섬세한 손길과 친절한 서비스는 금세 입소문을 탔고 이제는 지역에서 소문난 왁싱샵으로 자리 잡았죠. 지수는 인스타그램에 샵 사진을 올리며 홍보도 열심히 했습니다. 팔로워 수도 꽤 되어서 종종 협찬 제안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난 이만 갈게. 저녁에는 좀 늦을 수도 있어. 신규 고객 상담이 있거든. 출근하기 전 지수는 항상 내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다만 평소보다 조금 더 서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자동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에 혼자 남겨진 나는 다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로 일한 지 5년 차. 이제는 제법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수의 왁싱샵 홍보 영상도 가끔씩 만들어주면서 부부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달라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수가 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가끔은 핸드폰 문자를 급하게 지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 번은 그녀를 안았을 때 평소와는 다른 바디로션 향기가 났습니다. 물어봤더니 손님이 써보라고 준 샘플이야라고 웃으며 답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약속대로 늦게 들어왔습니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화장이 진했고 옷차림도 조금 더 신경 쓴 듯 했습니다. 오늘 어땠어? 신규 고객은 많았어? 응, 요즘 남자 고객도 많이 늘었어. 가슴 왁싱, 브라질리언 왁싱 하러 오는 사람들. 잘 나가는 거 알지? 지수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왠지 모를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자 고객이라니. 물론 전문적인 시술이니 이상할 것 없었지만 문득 지수의 손길이 다른 남자의 몸에 닿는 모습이 상상되며 불편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운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손끝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손길이 닿는 곳이 달라진 것만 같은 이상한 느낌. 이 감정은 무엇일까요? 나는 그때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닥칠 폭풍의 시작이라는 걸. 편집이란 직업은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수많은 화면 중에서 의미 있는 장면만을 골라내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지워내는 일이죠. 때로는 진실의 일부를 강조하고 다른 부분은 가려버리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 삶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내가 편집되는 쪽이었다는 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지수는 왁싱샵 홍보를 위해 종종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용 짧은 클립부터 홈페이지에 올린 전문적인 영상까지 그 편집은 항상 내 몫이었죠. 이번에도 지수는 새 영상이 담긴 메모리 카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특별히 잘 만들어줘. 이번엔 새로운 시술 과정도 있고
손님들의 반응도 담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상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지수는 항상 그렇듯 프로페셔널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미소, 체계적인 시술 과정, 그리고 만족스러워하는 고객들의 표정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영상 파일 중에는 평소와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시술실 내부가 정면이 아닌 측면에서 찍힌 영상이었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시술실 안에 설치된 CCTV가 아닌 다른 카메라로 촬영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는 뭔가 불편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수가 남자 고객에게 시술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반적인 왁싱 과정보다 더 가깝게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고객과의 대화도 평소보다 친밀해 보였고 손길도 조금 더 오래 머무는 듯 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직업적인 것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계속 보다 보니 더 의심스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시술이 끝난 후 한 남자 고객이 나가며 지수의 손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지? 호기심과 불안감에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다른 파일들도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수가 준 메모리 카드에는 편집용 영상 외에도 여러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홍보용 사진이나 시술 과정을 담은 참고 자료였지만 한 폴더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비공개라고 이름 붙은 그 폴더 안에는 CCTV 영상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한 파일을 열어보니 시술실 내부를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 장면처럼 보였지만 계속 보다 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정 남성 고객들과 지수의 상호작용이 다른 고객들과는 달랐습니다. 미세한 차이였지만 영상을 다루는 프로로서 그 차이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지수가 영상 확인차 들렀을 때였습니다. 이 폴더는 뭐야? 비공개라고 되어 있는데 지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곧 평소의 웃음을 되찾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직원 교육용 영상이야. 실수하는 부분을 모아둔 거라 공개하면 안 돼서 그냥 삭제해줘.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의심이 커졌습니다. 편집을 마친 후 그 폴더의 내용을 몰래 내 외장하드에 복사했습니다. 삭제한 척만 했죠. 편집자로서의 직감이 이 파일들이 중요할 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나는 점점 더 많은 의심의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의 늦은 귀가, 자주 바뀌는 향수, 갑자기 오는 전화에 방을 나가서 통화하는 습관,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내가 모르는 지수의 표정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녀가 특정 남자 고객을 바라볼 때 짓는 미소는 나에게 지어 보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의심은 마치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내 일상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덩어리가 되어버렸죠. 매일 밤 지수가 잠든 후 나는 그녀의 왁싱샵 CCTV 영상을 조금씩 분석했습니다. 영상 편집자로서의 내 능력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예약 패턴이었습니다. 왁싱샵 예약 시스템에는 고객 정보가 모두 기록되어 있었는데 몇몇 남성 이름이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준혁이라는 이름의 고객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예약을 했고 박태민이라는 고객은 금요일 마지막 시간에 항상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발견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특정 고객들의 시술 시간이 다른 고객들보다 비정상적으로 길었습니다. 일반적인 전신 왁싱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면 이 고객들은 2시간 이상 시술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뭐지? 이건 단순한 왁싱 시술이 아닌 것 같은데
셋째, 의심을 더 키운 것은 그들의 외형이었습니다. CCTV에 찍힌 그들은 모두 잘생기고 몸매가 좋은 남성들이었습니다. 특히 김준혁이라는 남자는 외제차를 타고 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여러 번 포착되었습니다. 고급 수트를 입은 그의 모습은 왁싱 시술을 받으러 온 사람이라기보다는 데이트를 하러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넷째,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시술 후 행동이었습니다. 일반 고객들은 시술이 끝나면 바로 계산을 하고 떠났지만 이 특정 고객들은 종종 시술 후에도 지수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번은 박태민이라는 고객이 시술 후 지수에게 선물로 보이는 작은 상자를 건네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아내는 내가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수의 왁싱샵 시술실 내부에 더 정확한 증거를 얻기 위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구입한 그 카메라는 손톱만한 크기였고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장소에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 지수가 친구들과 쇼핑을 간 사이 나는 왁싱샵을 찾았습니다. 직원들에게는 홍보 영상 촬영 준비를 한다고 말했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시술실 안에 있는 작은 선반 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각도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지수가 잠든 후 나는 카메라에 기록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특별한 점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왁싱 시술 장면들 뿐이었죠. 그러나 셋째 날 화요일 오후 5시 김준혁이라는 그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일어난 일은 내 최악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시술이 시작되자 지수는 평소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시술 과정에서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사적인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거 처음이라 긴장되시죠? 제가 부드럽게 해드릴게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내가 들어본 적 없는 톤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준혁은 마치 이전에도 여러 번 해봤다는 듯이 편안하게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시술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여러 번 지수의 손목을 잡았고 지수는 그때마다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내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직업적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분명히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나는 영상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침착하게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모든 것이 더 꼬일 테니까요. 나는 일주일 동안 더 많은 영상을 수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지수에게 아무런 이상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배웅했고 저녁에는 관심 어린 질문으로 하루 일과를 물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행복한 부부였죠. 하지만 내 속은 이미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지수가 잠든 후 나는 수집한 영상들을 분석했습니다. 김준혁뿐만 아니라 다른 남성 고객들과의 부적절한 접촉도 발견했습니다. 특히 금요일 마지막 시간에 오는 박태민이라는 고객은 아예 시술 후 지수와 함께 뒷문으로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화요일 김준혁의 정기 예약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날 촬영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카메라에 접속했고 오후 5시 정각 김준혁이 왁싱샵에 들어오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리셉션에서 대화를 나눈 후 지수가 그를 시술실로 안내했습니다. 시술실 문이 닫히고 내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는 시술실 내부를 완벽하게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김준혁에게 가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술을 원하세요? 김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신 왁싱으로 부탁합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지수는 직접 김준혁의 가운을 벗겨주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그의 몸에 불필요한 접촉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전문적인 시술사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처음이라 긴장되시죠? 제가 부드럽게 해드릴게요. 지수의 말에 김준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수 씨가 있으니까 전혀 긴장되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되는걸요.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은밀해졌고 시술 과정도 일반적인 왁싱 과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김준혁은 장난처럼 지수의 손목을 잡았고 지수는 그의 손길을 뿌리치기는커녕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내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내 안에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표정, 다른 목소리, 다른 몸짓으로 다른 남자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중생활이었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김준혁은 지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지수는 기쁜 듯이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 순간 김준혁은 갑자기 지수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아내와 다른 남자가 키스하는 장면이 화면에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내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냉정하게 대응해야 해. 나는 그날 밤 늦게 들어온 지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수의 손목에는 새로운 팔찌가 감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김준혁이 선물한 것일 테죠. 내 눈에는 그 팔찌가 독사처럼 보였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는 충분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김준혁과 박태민을 포함해 총 3의 남성과 지수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모든 영상, 대화 내용, 만남의 패턴을 정리했고 이제는 지수와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지수는 평소처럼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박태민과의 만남 후였겠죠.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뭐 먹을까? 배고프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수야, 우리 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내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지수도 감지했는지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의 웃음을 되찾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나는 말없이 노트북을 열고 준비해둔 영상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CCTV 영상으로 특정 남성 고객들이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술실 내부에 설치한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나는 그녀의 말을 자르고 계속해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김준혁과의 키스 장면, 박태민과 뒷문으로 나가는 모습, 그리고 또 다른 남성과의 부적절한 접촉까지 모든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소파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릴 뿐이었죠. 나는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설명할 기회를 줄게.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 보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해방감이 뒤섞인 듯한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네가 모르는 이유가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거짓 없는 감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이었어. 부유한 고객들이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했고 나는 그저 돈이 필요했어. 우리가 집을 살 때 대출금이 많았잖아. 그게 시작이었어. 나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게 단순한 일이 아니게 됐어. 그들이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는 방식,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그게 나를 변하게 했어. 지수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메이크업이 번져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습니다. 현서가 그냥 그 순간들이 날 살게 했어. 네가 너무 멀어졌을 때 넌 항상 일에 빠져 있었고 내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그 말에 나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그래서 네가 다른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게 정당화돼? 내가 바빴으니까?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변명이 안 돼. 알아. 내가 선을 넘었어. 하지만 돌이킬 수 없어.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어.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의 신뢰, 우리의 미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내가 모르는 내 얼굴을 몇 년 동안 본 거야. 내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죠. 지수는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녀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다 바꿀게. 왁싱샵도 그 관계들도 다 끊을게. 지수의 눈빛은 필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우리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 있었고 그 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야. 그 말을 듣자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내가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습니다. 내일까지만 시간을 줄게. 짐을 싸서 나가. 부모님께 가든 내 남자친구들에게 가든 내 알 바 아니야. 아침이 밝았을 때 지수는 이미 집을 떠난 후였습니다. 약간의 옷가지와 개인 물품만 챙겨간 듯 했습니다. 침실 침대 위에는 그녀의 결혼 반지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시간이 필요해.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나는 그 메모를 구겨 휴지통에 던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복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첫 번째 단계는 법적 조치였습니다. 나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법무법인에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불륜 관련 소송에 특화된 변호사를 붙여주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면 충분합니다. 상간자 소송과 함께 이혼 소송도 진행할 수 있겠네요. 변호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간 소송은 김준혁, 박태민, 그리고 또 다른 남자 이진우, 총 3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들의 신원은 왁싱샵 예약 시스템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직업과 주소지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김준혁은 대형 금융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차로 두 아이의 아버지였죠. 박태민은 유명 골프장의 프로 골퍼였고 이진우는 피트니스 트레이너였습니다. 그들 모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만큼 잃을 것도 많았습니다. 상간 행위에 대한 증거뿐만 아니라 왁싱샵에서의 불법 행위도 함께 고발하시는 건가요? 변호사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의 왁싱샵은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에스테틱 샵이었지만 실제로는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 업소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무면허 마사지와 음란 행위 제공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었습니다. 네,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하겠습니다. 복수는 단순히 감정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계산된 절차였습니다. 각 단계마다 정확한 목표와 방법이 있었고 나는 그것을 하나씩 실행해 나갔습니다. 소송 서류가 준비되는 동안 나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지수의 왁싱샵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죠. 인터넷에 가짜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샵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행위 의심, 위생상태 불량, 예약시간 미준수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익명으로 보건소에 신고도 했습니다. 셋째 단계는 상간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김준혁의 경우 그의 회사 인사팀에 증거 영상의 일부를 익명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성적 장면은 제외하고 그가 근무 시간에 왁싱샵을 방문하는 장면과 지수와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는 음성만 포함시켰습니다. 박태민은 그가 소속된 골프협회에, 이진우는 그의 피트니스 센터 대표에게 비슷한 내용의 자료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소송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상간자 3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이혼 소송, 그리고 왁싱샵에 대한 고발장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이제 진행하면 되겠네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저함은 없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소송이 시작되자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김준혁은 회사에서 직위 해제되었고 박태민은 협회에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진우는 센터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생활도 파탄이 났습니다. 김준혁의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박태민의 약혼녀는 약혼을 파기했습니다. 지수의 왁싱샵은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보건소에 단속이 있었고 경찰 수사도 시작되었습니다. 고객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샵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현서가, 제발 이러지 마.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얼어붙은 지 오래였습니다. 내가 너를 더럽힌 게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 통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세 사람의 세계는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복수의 결과는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에 상대 측은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준혁은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그의 두 아이들은 이제 아버지를 멀리하게 되었죠. 박태민은 골프협회에서 영구 제명되었습니다. 그의 커리어는 사실상 끝났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진우 역시 피트니스 업계에서 발을 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 사회적으로 파멸했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수의 왁싱샵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불법 성매매 알선 혐의가 인정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지수 본인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난 댓글로 가득 찼고 결국 계정을 삭제해야 했습니다. 한편 나는 이 모든 과정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이혼 소송도 나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재산 분할에서도 지수는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옷차림도 초라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 잠시 고민한 후 나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때 우리가 함께 꾸몄던 이 공간에서 그녀는 이제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라도 마실래? 고마워.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수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어. 샵도 잃고 평판도 잃고 이제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어. 부모님도 내가 한 일을 알고 너무 실망하셨어.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제 그 눈물에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현서가,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지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자연스럽게 피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지수야. 내 대답에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 서류 가져왔어. 서명해줬으면 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지수는 한동안 그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집어들었습니다. 정말 다시 안 될까?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 이렇게 냉정하고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잖아.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고 복수심에 불타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배신이 나를 바꿔놓았습니다. 맞아. 난 그런 사람 아니었어. 근데 내가 그런 사람 만들었어. 이혼이 확정된 날 나는 홀로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원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대행했고 오후의 결과 통보만 받았을 뿐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나는 다시 독신이 되었습니다. 38살 새로운 시작이라기보다는 무언가의 끝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업실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최근 몇 달간 일에 집중하지 못했고 밀린 작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일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거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수와 관련된 모든 영상과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모아 복수를 완성했지만 정작 나는 무엇을 얻었을까? 분노는 사그라들었고 이제 남은 것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폴더를 뒤적이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오디오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파일명은 지수통화였습니다. 호기심에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나도 알아. 현석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도 사람이잖아. 내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 같았습니다.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도 현석이는 좋은 사람이야. 그냥 너무 일에만 빠져서 날 바라봐주지 않았을 뿐이야. 우리 사이에 감정이 식어버렸어. 그녀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변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가련한 시도였죠.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 역시 우리 관계에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오디오 파일이 끝나고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뒤에 남은 것은 쓸쓸함 뿐이었습니다. 지수를 완전히 파멸시켰지만 그것이 내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문득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수와 관련된 모든 영상을 불러왔습니다. 첫 만남부터 결혼,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배신의 순간까지 모든 것을 하나의 타임라인에 놓고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상 편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한 장을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 기쁨과 슬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순간까지 새벽녘 마지막 장면을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수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날 그녀의 눈물 흐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 장면을 삭제해야 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끝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손가락이 삭제 버튼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 장면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지수의 눈물 흐르는 얼굴, 그것은 우리 관계의 진정한 끝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나레이션을 넣었습니다. 내 목소리였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건 그 장면이 아니라 날 아무것도 모르게 만든 내 마음이었다. 편집을 마치고 파일명을 입력했습니다. 삭제되지 않은 여자, 완성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15분짜리 짧은 영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서로를 사랑했던 시간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순간까지. 영상이 끝나고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고 어쩌면 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죠. 지난 몇 개월간 저는 오직 복수라는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했기에 세상의 따스함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 폴더 전체를 휴지통으로 옮겼습니다. 잠시 망설임도 있었지만 휴지통 비우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든 증거, 모든 기억, 모든 상처가 디지털 세계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이다. 그렇게 나 이연석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정. 이것이 바로 삭제되지 않은 진짜 내 모습이었습니다.